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장입니다. 이제 9시예요. 9시. 저녁 9시니까 마지막 방송하고 천혜장도 꿈나라로 가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 차가 많이 밀려가지고 집으로 복귀하신 분들 아니면 다시 뭐 시댁에 가는 분도 있고 뭐 친정에 가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 차량이 많이 밀려가지고 상당히 좀 애를 먹는 것 같습니다. 참 운전하기가 참 힘들죠. 운전 자체 피곤합니다. 하여튼 안전운전 하시고요. 집에 잘 안전하게 복귀하시길 바래요. 사진 속에 있는 인물이죠. 이분도 보니까 유튜브 많이 나오시대. 이분 김영익 씨,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지. 겸임교수, 정식 교수는 아니고 겸임교수 같은데 이분이 보니까 대표적인 비관론자라고 하네요. 대표적인 비관론자다. 한테 영상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김영익 교수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지 말라는 그런 사람인가 그렇게 서글픈 오해도 받곤 했다고 합니다. 코스피가 한창 달려갈 때 불쑥 나와가지고 지금은 공격적으로 투자할 때가 아니다 그런 경고 메시지를 주기 때문이라는데 하여튼 별명은 닥터 둠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뭔가 잘 안 맞던데 예측하는 게 거의 보이. 김 교수 이분은 보니까 한때 증시가 가장 저돌적인 낙관론자로 불렸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 지난 2001년 9.11 테러가 터진 직후 코스피가 472까지 떨어질 당시에 연말에 코스피 700 갈 테니 지금 주식은 팔아서는 안 된다. 그 의견을 내가지고 화제를 모았다고 합니다. 실제 그의 코스피가 700 가까이 올라서 김 교수의 현실이 예언이 됐다고 하는데 하여튼 김 교수는 2001년 당시로 돌아간 듯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연초부터 이제 코스피를 놓고 이제 낙관적인 의견을 이제 표하면서 이제 바이 코리아를 외치는 거지. 바이 코리아. 왜 김 교수는 이런 의견을 내고 있을까? 그러니까 올해 경제 상황은 최악의 국면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그래서 좋은 게 거의 없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사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말하는 거 보니까 역발상 투자라는 거죠. 결국은 증시는 실물 경기에 선행을 하거든. 경기가 좋아서 펄펄 끓는 시점에 그는 항상 주식을 팔으라고 경고했고 경기가 고점을 쳤다는 얘기는 앞으로 나빠질 것이다 유력하다는 그런 것이고요. 증시는 이를 귀신같이 이제 선반영해서 미리 빠지는 모습을 수십 년간 지켜봤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정반대의 시나리오가 펼쳐진다고 보는 것 같아요. 김 교수는 한국 경제의 경우 올 3분기가 최악의 국면이 될 것이라고 진단을 하고 한국 경제 잘해야 한 1.2% 정도 성장하고 최악의 경우는 마이너스 성장도 우려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 바닥을 찍은 한국 경제는 내년 나아질 일만 남았고 그렇게 증시는 희망찬 내년 이후에 시장을 읽고 미리 오를 것이고 그렇게 지금 주식을 팔아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 교수는 오늘 보니까 신문과 방송에 경기 침체, 아래 공포 이런 무시무시한 단어가 난무할 것이라고 하는데 현실에 입각해서 나오는 메시지에는 애써 눈을 감고 희망찬 내년 이후 상황을 가정에 투자하라고 언급을 해요. 한국의 기준금리는 이미 정점을 찍었다. 그렇게 언급을 하는데 얼마 전 한국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더 이상 기준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올 4분기 한국이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하죠. 미국 역시 올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내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하네요. 하여튼 재미있는 분입니다. 하여튼 영상이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한번 잠시 봤어요. 이분의 이야기도 한번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100% 따라할 필요는 없고 일단은 삼성이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지만 증권가에서는 저점 분할 매수다. 저점 분할 매수라는 그런 시기라는 의견이 있어요. 현재 보니까 FN 가이드에 보면은 24개 증권사에서 실적 둔화가 예상되지만 삼성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고 증권사 리서치 센터 대부분은 삼성전자 주가가 올해 한 1, 4분기 중에 바닥을 형성할 거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KB에서는 그래요. 2000년 이후에 반도체 하락 사이클에서 업황과 주가 바닥의 신호는 감산 효과의 가시화와 재고 감소, 가격 하락, 둔화 그 시점이었다. 주가는 1, 4분기 중 바닥을 형성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 20년간 반도체 산업 역사가 이 반복된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올해도 예외가 아닐 거라는 게 설명입니다. 그들의 설명이죠. 하여튼 올해 2, 4분기부터 감산유가 가시화가 전망되고 고객사의 반도체 재고도 정상 수준 근접이 기대된다고 하죠. 그래서 D램하고 낸드 가격 하락 둔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어서 반도체의 주가의 경우 업황을 6개월 이상 선반영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도 업황 최악의 시기인 1, 4분기에 바닥을 형성할 거라고 덧붙이고 KB에서도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8만 원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 하이투자증권에서 그래요. 올해 그 1, 4분기 영업이익은 3조 원 정도 전망하죠. 대부분의 사업 부분에서 실적 둔화가 예상된다고 하죠. 그래서 올해 한 2, 4분기까지 실적 둔화는 지속될 것 같고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한 56% 줄어가지고 한 19조 원에 머물지 않겠나 보는 것 같아요. 올해 4, 4분기에나 수요가 회복되면서 반도체 업황이 회복될 거라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는 여전히 그 저점 배수 수준이죠. 올해 말 주가는 현재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에 저점 분할 매수를 지속 권고한다 그렇게 봅니다. 하이투자증권 보니까 삼성전자 목표 주가 한 7만 5천 원 정도 제시하네요. BNK에서는 그 삼성의 그 반도체 사업부는 올해 1, 4분기랑 2, 4분기, 2분기 영업 적자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 업황 바닥 시그널이 보인다면서 하반기 강한 그 회복이 기대된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는 7만 7천 원을 제시를 하네요. 7만 7천 원. 이렇듯 증권사들은 한 7만 원 이상을 다들 제시를 하고 있어요. 하여튼 위험자산 그 투자 심리가 이제 살아나다 보니까 이제 요즘 비트코인의 가격이 한 달 새에 20%가 올랐어요. 해외 증시에 상장된 그 비트코인 ETF도 덩달아 뛰고 있더라고. 이 비트코인 ETF는 그 제도권 주식시장에서 암호화폐에 그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미국 최초의 비트코인 선물 ETF가 그 프러시아즈 비트코인 스트래티지인데 종목 코드가 BITO네요. 비토. 하여튼 20일 오후 4시 보니까 13.41달러 거래되네요. 새해 들어서 27% 급반등해가지고 아주 산뜻하게 지금 출발했습니다. 그 상품 구조가 똑같은 그 발키리 비트코인 스트래티지 BTF하고 마네크 비트코인 스트래티지 XBTF 이것도 연초 대비 수익률이 27% 기록했고요. 이 비트코인 그 ETF는 미국, 캐나다, 호주나 홍콩 증시에 상장돼 있고요. 시장 규모가 그래도 약 1조 원입니다. 1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들 상품은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가격에 따라서 수익률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최근에 국내 그 최대 자산 운용이죠. 삼성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도 보니까 비트코인에 뛰어드는 것 같아. 그 삼성이 맞는 게 뭐냐? 삼성 비트코인 선물 액티브예요. 03135 보는데 액티브인데 지난 13일 홍콩 증시에 대비했어요. 그 미국이 아닌 아시아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라는 수요를 겨냥한 것 같습니다. 첫날에 8.37 홍콩달러이던 가격이 19일날 9.26 홍콩달러를 기록해가지고 벌써 닷새 만에 10%나 상승을 했더라. 10%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 업계는 금리 상승세가 꺾이고 이제 강달러 현상이 완화되다 보니까 이 코인 가격이 바닥을 쳤다 그런 심리가 퍼지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비스포크 인베스트먼트 그룹에서 비트코인은 50일은 물론이고 200일 이동평균선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FTX 파산 사건 이후에 그 하락폭을 대부분 회복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하여튼 현존하는 비트코인 ETF는 장점도 단점도 뚜렷한 만큼 분산 차원에서 신중하게 투자를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생길 수 있는 그 파산이나 그 해킹 등의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은 투자자에게 유리한데 하지만 현물을 직접 담은 게 아니어서 업비트나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의 그 시세와 일치하지 않는 점은 한계입니다. 일단 무엇보다 치명적인 단점은 거래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라네요. 그 선물에 기반의 그 ETF는 그 보유한 선물의 만기가 가까워질 때마다 그 차월물로 갈아타는 롤오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수익률을 깎아먹습니다. 그래서 코빌 2000시장한테서 그래요. 이 비트코인 선물 ETF는 장기 투자자에게는 오히려 비효율적인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 단기 트레이딩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죠.
일단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아직은 다른 일반 주식이나 채권, 현물 상품들에 비해서 이 높은 편임을 감안해 가지고 분산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 암호화폐 업계에서도 비트코인 선물 그 현물의 ETF의 출시를 감행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인데 그 승인권을 쥐고 있는 미국의 그 SEC가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SEC는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예요. SEC. 여기는 암호화폐가 그 시세 조정에 취약하다는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EC의 그 승인 지원을 꼭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하긴 하지만 현물 ETF 출시로 인해서 비트코인 시장이 뭔가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과열되면은 그 후 찾아올 급격한 그런 조정장이 개미들한테 많은 피해를 줄 수 있겠죠. 이 가상자산 그 제도화가 이제 진전이 되고 시장이 더 성숙해진 다음에 출시하는 게 모두에게 유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블록체인 관련 기업을 묶은 ETF도 암호화폐 간접 투자의 또 다른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비트코인 채굴 전문 업체 주식을 담은 그 발키리 비트코인 마이너스 WGMI인데 WGMI 하여튼 이것도 올해 초에 비해서 70%나 상승했어. 야, 많이 튀었네. WGMI 70%나 상승했더라. 이 뭐 블록이나 코인베이스, 라이엇, 그 마라톤 디지털 등을 편입한 글로벌 X 블록체인 BKCH 이거는 같은 기간 50%나 뛰었다. 지난해는 반에 반토막 났던 종목들인데 아직까지는 뭐 회복하려면 멀었지만은 조금씩 고개를 쳐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코인은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코인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뭐 흘러가는 걸 우리가 흐름 체크할 수는 있겠지만 소식은 가능한 코인을 하지 마라. 그냥 삼성전자 아니면은 여러분들 좋아하는 뭐 미국 주식, 뭐 ETF 이런 것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늦은 밤이야 이제 여러분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굿나잇.